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로 이론의 1장 전기 이론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흐름상 또 교재와 약간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동요하지 마시고 그냥 흐름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이론에서 첫 번째 이제 얘기해야 될 것이 이제 전하량이라는 겁니다. 전하량.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Q다라고 쓰고 단위는 쿨롱이다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기적인 성질을 띤 그러한 양을 전하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전하량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성자라든가 또는 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가장 작은 단위로 원자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원자의 핵이라는 것과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요 전자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자 핵에는 양성자 플러스의 극성을 갖고 있는 양성자와 그 다음에 극성이 없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겠죠. 자, 이때 양성자와 전자가 갖고 있는 전기적인 양, 즉 전하량은 크기는 동일합니다. 근데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극성이 플러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때 이 전자 또는 양성자가 갖고 있는 전하량이 얼마냐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라고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플러스 극성의 양성자는 이제 극성이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전자는 극성이 반대인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전자의 개수와 양성자의 개수가 같을 때는 극성이 중성일 것이고요. 전자가 더 많을 때에는 마이너스의 극성을, 그리고 전자가 더 적을 때에는 플러스의 극성을 갖고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전하량이라고 하는데 이 전하량에 대한 단위 전하량이 있겠죠. 그죠? 단위 전하량. 자, 그러면 단위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가 우리가 항상 뭘로 얘기해요? 1로 얘기하죠. 그러면 단위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1, 쿨롱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전자가 한 개가 갖고 있는 전하량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인데 전자가 몇 개가 모이면 단위 전하량인 1쿨롱이 되는지를 우리가 식으로 세어보자면 1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n개가 모이면 1쿨롱이 되겠구나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의 개수 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식은 2분의 1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적게 되면 2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 되겠죠. 분의 1, 이것을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6.24 곱하기 10의 18승계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즉 6.24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모이면 단위 전하량인 1쿨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 기호로 I다라고 쓰고 단위는 암페어다라고 하는 암페어다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럼 전류의 정의를 얘기해 보자면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량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하가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1초에 우리가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1초입니다. 1초에 얼마만큼 이동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전류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전류에 대한 식을 쓰면 I는 T분의 Q라고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전류의 단위는 우리가 암페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 C는 전하량으로서 쿨롱이고요. 시간 T는 세크이죠. 그러면 암페어 대신에 우리가 쿨롱 퍼 세크다라고도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대문자로 표현된 것은 직류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교류는 시간에 따라 그 값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IT는 미분 dt분의 시간의 변화량분의 전하량의 변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전하량 Q라고 하는 것은 자, 이 Q는 전류 곱하기 시간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인데 우리가 다르게 쓰게 되면 암페어 세크다라고 하는 단위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전화량에 당기는 쿨롱이지만 암페어 세크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교류식 표현에서는 전화량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전화량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전류의 값을 뭘로?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분과 적분이 나와 있는데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한 미분 적분만 하셔도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제가 수업을 통해서 그때그때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때 습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전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전압은 기호로는 V를 쓰고 단위는 볼트다라고 읽습니다. 그럼 전압은 어떤 것을 전압이다라고 하냐? 그럼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물체, mkg의 물건을 어떠한 높이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W, 단위는 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물체를 어떠한 높이까지 올렸다라고 하면 일을 했으면서 이 두 지점 간에는 높이의 차, h라고 하는 높이의 차가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에서도 어떠한 Q쿨롱이다라고 하는 전하를 어떠한 지점까지 이동을 했을 때 우리가 W 줄이다라고 하는 일을 했다면 이 두 지점 간에는 V 볼트에 이 두 지점 간에는 V 볼트의 전위차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 따라서 전위 V라고 하는 것은 전위차, 전압 V라고 하는 것은 Q분의 W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전압의 단위는 볼트인데 이 식에 의해서 자 1의 단위는 줄, 그 다음에 전화량의 단위는 쿨롱입니다. 줄 퍼 쿨롱이다라고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파생되는 1 W다라고 하는 것은 V 곱하기 Q로 쓸 수 있습니다. V 곱하기 Q,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 우리 전화량 Q라고 하는 것은 전류 곱하기 시간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얘는 V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네 번째로는 저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걸 뜻합니다. 저항은 R, 기호로 R이라고 쓰고요. 단위는 옴이다라고 있습니다. OHM. 저항 옴 됩니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성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이러한 도체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체의 단면적을 제가 A 제곱미터다라고 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L 미터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하의 흐름이다라고 했어요.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량이기 때문에. 그럼 전하는 전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전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데 얼마나 이 흐름을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느냐를 우리는 저항이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이 도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값이 있겠죠. 금이냐, 구리냐, 알루미늄이냐, 철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즉 소재에 따라서 고유한 저항값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얘 로를 우리는 얘를 고유 저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유 저항이다. 로. 그 다음에 면적이 넓을수록 전자가 잘 이동하겠죠. A. 그 다음에 L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고유저항 로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분의 1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요 시그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전도를 의미합니다. 도전도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르느냐, 얼마나 전자가 잘 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도전도 시그마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항 R은 얘를 로는 시그마분의 1로 쓸 수 있으니까 시그마 A분의 L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고유저항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자, 고유저항에 관한
식으로 유도를 해보면 로는 R 곱하기 자 얘가 뒤집어서 가니까 L분의 A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위는 옴. 자 A는 뭐였죠? 제곱미터였죠? 그래서 제곱미터. 퍼 길이는 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제곱미터고 여기 미터니까 하나 약분이 돼서 얘는 옴 메타다라고 하는 단위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선의 굵기는 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제곱미터의 단위보다는 제곱 밀리미터의 단위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옴 제곱 밀리미터 퍼 메타다라고 하는 단위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항에서 또 컨덕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컨덕턴스. 자, 컨덕턴스는 우리가 G라고 쓰고요.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컨덕턴스 G라고 하는 것은 저항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도 저항의 거꾸로이기 때문에 얘를 거꾸로 이렇게 써주고요. 자, 읽는 것은 얘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이렇게 써줍니다. M, H, O. 그러니까 얘를 모라고도 읽습니다. 그죠? 컨덕턴스의 단위는 모라고 있고요. 또는 컨덕턴스의 단위를 우리는 S라고 쓰고 지멘스라고도 합니다. 지멘스 이렇게. 그래서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음의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오음의 법칙은 전기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음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전기를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들었던 내용이 되겠죠. 자, 어떠한 저항에 기전력을 가하면, 즉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하는 원천적인 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과 비교해 보면 전압 V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와 같은 것이고요. 물의 흐름이 전류가 되는 것이고 저항은 물을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항이 R이 있고요. 자, 전류가 그럼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물에 비교해 보면 여기에 펌프가 있어요. 펌프가 물을 어떻게 해요? 뿜어 올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물을 막는 물이 잘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저항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펌프의 힘이 세면 펌프가 세면 여기에 전류가 어떻게 해요? 물의 흐름이 세겠죠. 그렇죠? 전류는 여러분들이 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압은 펌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펌프의 힘이 세면 물의 유속이 빠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V는 즉 펌프의 힘이 크면 물이 빠르게 흐르는구나. 뭐에 비례해서? 저항에 비례해서. V는 IR이다라고 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오음의 법칙이 되며 가장 중요한 식이 됩니다. 전압은 전류에 비례한다. 전압은 저항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여기에서 파생되는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하다라고 쓸 수가 있겠고 저항 R은 I분의 V다라고 하는 요 식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파생이 되면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컨덕턴스 분의 1이다라고 쓸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 컨덕턴스 G는 R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을 요 식을 요 위에다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전압 V라고 하는 것은 R은 G분의 1이니까 그죠? G분의 1이니까 G분의 I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전류 I는 자, R분의 1은 G니까 GV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컨덕턴스 G는 저항의 역수이기 때문에 V분의 I다라고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음의 법칙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우리가 전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또는 전력량, 열량,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전력량,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죠. 자, 그러면 전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자, 전력은 기호로 P라고 씁니다. 파워의 약자죠. 파워. 전력 P. 단위는 W다라고 쓰고요. 얘를 와트다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전력의 정의는 뭐냐면 단위 시간당 한 일을 뜻합니다. 전력은 뭐다? 단위 시간당 한 일이다. 그러면 식으로 써보면 P는 단위 시간 T분의 한 일, W, 워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T분의 W라고 하는 것은 전하 곱하기 전하량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압에 대한 정의가 V는 Q분의 W 이런 식이 있었잖아요. W는 VQ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조금 더 변형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T분의 V. 자, Q 대신에 IT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왜냐하면 Q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배운 것 중에 IT다라고 하는 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T가 약분이 되면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쓸 수 있다? VI다라고 쓸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조금 더 우리가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 P는 분명히 전압 곱하기 전류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 V는 IR이라는 식이 있었고요. I는 R분의 V다라고 하는 식이 있었습니다. 그쵸? 이거. 그러면 전력 P는 자, V 대신에 IR을 집어넣으면 I제곱 R이다라고 하는 식이 나오겠죠. 그죠? 자, I 대신에 I는 R분의 V를 넣으면 전력 P는 R분의 V제곱이다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이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저항이 일정할 때 보세요. 저항이 일정할 때 중요한 겁니다. 저항이 일정할 때 자, 요 식에서는 전력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저항이 일정할 때. 아시겠죠? 저항이 일정할 때 전력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에서는 전력은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잖아요. 이거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압이 바뀌면 전류도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얘가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예요. 근데 이 회로에서 보시게 되면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도 같이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식에는 어떤 비례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저항은 일정할 수가 있잖아요. 저항이 일정할 때 전력은 전류에 비례하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량을 보시면 전력량. 자,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을 사용한 양이죠. 그래서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 곱하기 시간을 뜻합니다. 뭘 뜻한다? 전력 곱하기 시간을 뜻해요. 그러면 P 곱하기 시간, 이거 뭐예요? W, 이걸 우리 전력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와트 세크잖아요. 그죠? 와트 세크. 근데 얘가 보면 뭐예요? 일의 단위잖아요. 줄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와트 세크는 줄로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
사용하는 전력량의 단위는 뭘 많이 쓰냐면 킬로, 와트, 시간의 단위를 많이 쓴다 이거예요. 킬로는 여기에서 요 킬로는 10의 3승을 뜻하는 거고요. 와트, H는 한 시간을 뜻하죠. 시간을 많이 사용해요. 세크보다는. 그래서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인데 일반적으로 킬로와트 아워라고 하는 단위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전력량과 그 다음에 열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량.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열인 거죠. 열. 즉, 자, 열량은 단위가 칼로리다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또는 10의 3승인 킬로칼로리다라고 하는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자, 열량도 에너지량이고요. 전력량도 에너지량이에요. 자, 그럼 전력량은 줄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단위 환산을 해보면 1줄은 0.2388 칼로리로 우리가 단위를 환산할 수 있어요. 다시 1줄은 0.2388 칼로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얘를 그러니까 근사화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배울 때 뭐예요? 0.24 칼로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줄은 0.24 칼로리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1줄이라고 하는 애는 0.24 칼로리구나.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그쵸? 자, 그러면 분명히 1W라고 하는 것은 P, 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쵸? 단위가 뭐라고요? 줄이라고요. 자, 그럼 얘를 조금 더 쓰게 되면 우리가 전력이라고 한 건 뭐라고 썼어요?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쓸 수 있었다고요. 그죠? T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자, 또 전류의 제곱 R, T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또는 R분의 V제곱 T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전력을 VI, I제곱 R, R분의 V제곱 쓸 수 있잖아요. 단위가 뭐예요? 다 줄이에요. 근데 1줄은 0.24 칼로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줄에다가 0.24를 곱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열량이 된다고요. 열량 H가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해도 0.24를 곱하면 열량의 단위인 칼로리가 된다고요. 그렇죠? 칼로리. 마찬가지로 해도 0.24. 그렇죠? 그러면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저항이 있고요. 여기에 V라고 하는 전압을 가해보면 자, 이 저항에 전압을 가하면 여기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럼 저항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자예요. 근데 뭘로 소비하냐면 열로서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뭐가 난다니? 열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열이 얼마만큼 나느냐? 얼마만큼 난다고요? 0.24 I제곱 RT만큼 열이 난다고요. 얼마만큼? 0.24 R분의 V제곱 T만큼 여기에서 열이 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전력량을 뭘 많이 쓴다라고 했죠? 킬로와트 아워를 많이 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 킬로와트 아워라고 하는 애는 열로 환산하면 얼마이냐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자, 근데 제가 1줄은 1 와트 세크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얘가 0.24 칼로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요거를 기본적인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1kWh를 한번 변형을 해볼게요. 1kWh는 자, 여기서 아워 1시간은 초로 환산하면 3600초가 되죠. 그래서 얘는 3600kW 세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요 와트 세크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쓸 수 있죠? 줄이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 줄이라고 하는 것을
칼로리로 환산하게 되면 0.24 칼로리로 환산할 수 있잖아요. 요 1줄이라고 하는 값은 0.24 칼로리로 환산할 수 있다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3600 그죠? 곱하기 0.24 여기 K는 그대로 K가 되고요. 와트세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24 칼로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요거 3600이랑 0.24를 곱하게 되면 860이 나와요. 860 여기 몇 킬로칼로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 킬로와트 아워라고 하는 값을 열량으로 환산하면 860 킬로칼로리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운 것 중에 이제 열량 이게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1킬로와트 아워는 860 킬로칼로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고, 첫 번째부터 우리가 배웠던 게 뭐 전하량, 전류, 전압, 저항, 뭐 컨덕턴스, 뭐 ohm의 법칙, 그 다음에 뭐 전력, 이런 것들이 전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